자본주의 세계의 분열 1933년 7월 28일 은행가나 금융업자의 역할을 현대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것이다. 이제는 산업자본가의 시대도 지나가 버리고 공업, 농업, 철도, 운수조직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까지도 대은행가의 손아귀에 놓여지게 되었다. 산업이나 무역의 발달은 국가 경비를 더욱 정대시켰고 그 경비는 은행을 통해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온 세계의 사업이 신용으로 처리되어 대은행은 신용의 통제 조치로 기업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어떤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은행은 대부 업무에서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지배력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를 거부하거나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업을 망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조건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든 국제적인 무대에서든 마찬가지다.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여러 외국 정부에 차관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압력을 넣기 때문이다. 이런 대은행의 특징은 호황 때는 물론 불황 때에도 어김없이 번영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경기가 좋으면 높은 이자로 돈을 대부해줘 많은 이윤을 얻고 불경기나 공황 때는 대부를 제한해서 불경기를 심화시켜 많은 산업이 도산되면 은행은 그것을 모조리 헐값으로 사들여 이익을 얻으므로 은행의 입장에선 호경기와 불경기가 순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된다. 대불경기의 와중에서도 대은행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도 큼직한 은행이 몇 개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파산은행은 모두 작은 것들 뿐이었다. 영국에서는 은행의 도산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것은 은행업자들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 금융시대라 일컫고 있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부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은 특히 백만장자의 나라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등금융의 방식은 참으로 비열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강도나 사기꾼과의 차이점은 다만 규모의 크기가 다를 뿐인 것이다. 거대한 독점 기업은 타기업체를 모조리 압도하며 비밀리에 대규모적인 금융 조작을 통하여 선량한 투자가들을 휩쓸어 버렸다. 미국은 국제 채무로 얻은 금의 축적과 최신식의 기술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위대하고 행복한 나라로 동경을 받는 대신 실망의 나라로 변해버렸다. 이 나라를 지배해온 대기업은 완전히 부패해버려 금융계나 산업계의 지도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후보 대통령은 대기업의 편을 들다 인기가 떨어져 1932년 11월에 행해진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패배했다. 1933년 3월 초 미국에는 또다시 은행 공황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여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그것은 농업이나 공업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나 채권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본주의 세계를 침식하고 있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경제회의가 1933년 1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공황에 고민하는 세계를 논의하면서 만약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자본주의적 기구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목전에 닥친 위험을 직시하고 이러한 경고를 발표했음에도 열강들은 여전히 자국의 유익한 길만을 고집하여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각국은 제멋대로 경제적 국가주의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영국은 식량과 공업원료를 자급자족할 수 없었으므로 자급자족 경제를 영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대영국을 스틸링 통화의 기초를 두는 단일 경제 단위로 구성해서 제국주의적 기반 위에 경제적 국가주의를 전개하려 했다. 이 같은 구상하에 1932년 오타와에서 대영 제국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는 영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으므로 난처한 문제에 부딪혀 오히려 영국 측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도에서만은 여론의 큰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제품의 우선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였다. 이 오타와 협정으로 인해 자치령과 영국 간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값싼 일본 제품이 도처에서 범람하자
영국의 산업과 시장에서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그것은 관세를 부과해도 당하지 못할 만큼 값이 쌌다. 값싼 가격과 엔화의 폭락은 일본 공장에 있는 소년공의 저임금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공업은 또 정부의 보조금과 해운회사의 저렴한 운임에도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대부분이 구식인 영국 공업에 비해 일본 공업은 능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관세로도 일본 제품을 막을 길이 없자 이번에는 일본 상품에 대해 시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일정량만큼의 물자 수입만을 인정하는 할당 제도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시장이 외국에 의해 폐쇄된다면 일본의 방대한 공업은 밑바닥부터 무너질 것이며 그에 대한 배출구는 경제적인 보복이나 전쟁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의 시장도 이 같은 경우를 당하면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제 무역을 해치는 경우 필수적으로 붕괴가 발생된다. 자본주의의 낭비적인 경쟁은 이러한 사태를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만든다.